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되면 또 경기 침체 관련주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가사냐면 이게 한스 밴드가 과거에 불렀던 오락실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내용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IMF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오락실에서 게임한다라는 그런 슬픈 사연을 가사로 쓴 오랜만에 떠오르더라고요. 경기 불안, 경기 침체하다 보니까. 자, 안 그래도 뭐 경기 침체다, 뭐 금리 오른다 이렇게 관련주를 보다 보니까 고려신용정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채권 추심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잔인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정통적으로 대략 20년 동안 사실 경기 침체, 불황 여기에 대한 관련주는 바로 게임주였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직을 하거나 또는 사회에서의 성취감 이 부분에 있어서 좌절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PC방이나 게임을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공간 안에서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는 이제 사회에서 얻지 못한 그 성취감을 게임에서 성취한다. 그런 이야기와 분석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효한지는 제가 게임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면 게임주가 성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회사인 NC소프트의 매출표를 보면서 과연 경기 불황 때마다 매출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지금 욕을 사실 좀 많이 먹고 있죠. 뭐 경영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 개미를 좀 털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주가를 전 회복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일단 매출을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매출표를 보시면 아쉽게도 IMF 때 이후에 매출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NC소프트가 리니지라는 게임으로 뜨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다? 1998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직을 했고 그 실직한 사람들이 실제로 리니지라는 게임 세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F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아서 오른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로 쭉 성장을 하면서요. 2001년도 이후에 카드 대란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카드 대란 사태 이후로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2003년도까지 4년도까지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두가 잘 아시는 서프라임 사태 때도 2008년도죠.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출이 또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또 보여주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2015년도 정도에 중국 경제가 좀 안 좋아져 성장률이 낮아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이때 미국 주식도 가라앉았었고요. 예, 이 이후로 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매출이 좀 늘어나는 이런 상황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1분기 때 터졌죠. 그리고 나서 1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고 이때부터 NC소프트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죠.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경기 침체도 어쩌죠 또 하고 있는데 매출이 또 좋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도 매출이 방어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확실하게 이 시점에서 뭐 NC소프트가 완전한 수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참고적으로 보는 거죠. 그 참고적으로 봤을 때 게임 산업이 확실히 경기 침체와는 좀 반대로 가는 것은 확실히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 재미없으면 안 하겠죠. 근데 재미있게 만드니까 또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게임 섹터의 주요 종목들의 가격을 보자고 하면 진짜 이건 너무 참담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력이 무섭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매출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안 좋은 프레임을 막 씌워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바닥으로 끌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매도하게 한 다음에 지네가 받아서 이거 1년 뒤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니네가 받아서 나중에 또 해먹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또 매수를 권유하겠죠. 이때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발표하고 호재도 이야기하고 또는 실적이 안 나와도 재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또 사람들을 꼬드기겠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코스피 자체가 전고점을 뚫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뭐 이래나 저래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정말 최악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섹터를 투자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건 무조건 장기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세력들이 같은 섹터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C나 카카오 게임이나 펄어비스나 넷마블이나 떨어지는 악재 모양이 다 달랐어요. 다 아시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이유는 다 달라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데 떨어지는 모양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들을 실제로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세력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회사 외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 회사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거죠. 마치 이태원 클라스에서 장가 회사의 장남이었던 그 망나니 친구가 사건을 터뜨려 사고를 쳐서 회사 주가 이미지를 떨어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박세로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가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고 아버님의 보험금을 풀 베팅했었죠. 네,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진짜 똑같아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진짜로 그래요. 정말 돈 잘 벌고 기술 있고 점유율이 좋은 회사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악재들을 다 동원했다는 거죠. 자, 그럼 전통적으로 이전부터 경기가 불황이거나 침체가 되면 게임주의 주목을 더 받고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데, 왜냐면 지금 하도 경기 침체다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휴가 가고 싶어요? 기분 좋게? 아니, 장 보러 갔을 때 경기 침체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 물건 더 사고 싶습니까?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럴 마음을 쏙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회식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이야기하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돈 쓰고 싶겠습니까? 돈 안 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경기 침체가 유발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세력들이 그런 언론까지도 장악을 한 겁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원래 언론은요, 바람잡이 역할을 하죠.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론 보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바로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걸 이용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몫을 하겠죠. 마치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 주식 붐이 일어났을 때, 주식이 사실 위험하잖아요.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 진짜로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나락으로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게 주식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뭐 언론에서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열거하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언론을 고지고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게임 섹터가 지금처럼 다 주저앉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 섹터를 공략하기 위해선 장기전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경기 침체에서 게임 섹터가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수급을 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분기 실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올해 말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섹터가 저는 괜찮게 보고 있지만 세력들이 특별 관리하는 곳이라고 저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게임 섹터를 들어 올리면 시장이 크게 펌핑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력이 지금 여태까지 털어버린 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더 질질 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기도 하고요. 예, 이미 다 아시겠지만 게임 시장 자체가 메타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도 매우 유의미한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섹터는요, 코인 시장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코인 시장도 살아나야 되는데 아직 바닥을 누르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묶여서 바닥을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시기도 할 텐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게임 섹터 자체가, 게임 회사들이 매출이 나쁘지 않게 늘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